라디오 운동 좋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건강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주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스트레스와 비만 이 둘 중에 어떤 게 건강하게 사는데 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이건 마치 술과 담배 중에 어떤 게 더 몸에 그렇죠. 안 좋냐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예. 유전자가 같겠죠. 네. 언니는 도시 생활을 좋아하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매우 날씬합니다. 네. 반대로 동생은 시골 생활을 좋아합니다. 말도 키우고 아주 여유롭게 살죠. 네. 그런데 초콜릿도 좋아합니다. 비만 범위에 들 정도로 좀 뚱뚱합니다. 둘 중에 누구의 생체 나이가 더 젊을 것 같으세요? 어렵네요. 어렵죠. 네. 청취자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어려운데 싶으셨을 텐데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날씬한 그 도시에 사는 언니가 더 낫지 않을까, 생체 나이가 더 젊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예. 정답은 동생입니다. 동생이요? 예. 오. 그 쌍둥이를 저도 쌍둥이긴 합니다만 예. 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그 노화 연구에서요. 많게는 일란성 쌍둥이의 생체 나이가 8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일과 스트레스에서 오는 일과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스트레스가 노화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손상이 곧 노화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몸에 손상을 많이 주는 스트레스 또한 노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스트레스가 안 좋다,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듣긴 했는데 우리 몸에 왜 나쁜 건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극. 또 그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예. 의학적으로는 몸의 반응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원시 시대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주로 이제 맹수를 만나는 그쵸. 일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도망가든지 네. 아니면 싸우든지. 싸우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심장도 좀 빨리 뛰고 호흡도 빨라지고 도망갈 길을 잘 찾으려면 동공도 커져야 되죠. 그리고 도망치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왜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찾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싸울 원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바로 이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생기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망가는데 불필요한 거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소화 기능? 소화 기능 도망갈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죽나 잤냐인데 지금 소화시키고 그럴 여유가 없죠. 예. 또 성기능? 생각할 시간 없죠. 네,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쵸. 자손을 남기고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면역. 네. 면역? 예, 또? 지금 그렇죠. 일단 당장은 안 급할 거예요. 예, 당장은 안 급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인데 세균과 전쟁하고 할 틈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다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 없는 기능들은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억제되는 기능들이 보면 네.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네요. 소화 기능, 예, 성기능, 면역 예, 기능이요. 그렇죠. 네. 그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간혹 한 번씩 맹수를 만나면 됐습니다. 예. 근데 현재 사회는 어때요? 매일매일이 맹수와 전쟁이죠.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네. 그죠?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끼어듭니까? 맞아요.
상사는 수시로 잔소리하죠. 네. 마감 어떻게 됐어? 야근해야지. 그렇죠? 네. 주식은 또 어떻습니까? 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질까요? 제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버팁니다. 네. 네. 이 과정에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뼈랑 근육까지도 헐어냅니다. 그러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혈압도 올라가니까 면역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탈진하면 이제 급성기 반응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극도로 피곤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겠죠. 와, 진짜 무섭네요. 네, 두통,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위궤양, 암, 류마티스 관절염 수많은 질환들이 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질환들입니다. 와, 그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 현대인들이 얼만큼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는가를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소모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질병이 생기는 거였고요. 그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할 텐데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 자체를 줄이면 좋겠는데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산에 가서 살 수도 없고 현대 사회인들이 그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자극을 없애는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를 통해 적응 능력을 높이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스트레스를 몸을 망가뜨리는 디스트레스와 다르게 예.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유스트레스요. 네.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는 평생 지속되어야 됩니다. 자극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이런 인지적인 문제는 좀 별개로 다루기로 하고요. 예.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점진적인 근육이완법이라든가 네. 명상법, 운동법 같은 방법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평소에 해소하시는 방법들 아마 다양하게들 갖고 계실 텐데 운동을 통해서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분노, 불안, 걱정 같은 이런 자기 파괴적인 감정들한테 지배를 되게 되는데요. 내가 그거 멈춰 그런다고 그게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네. 바로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편도체를 끄는 거는 오직 신체적인 활동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걱정이 많이 될 때 나가서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오면 네. 조금 편해지잖아요. 한 바퀴 걷고 나면 조금 마음이 나아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신체 활동들이 편도체를 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왜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운동하려다 보면 저는 더 그게 스트레스고 힘들고 그럴 때도 있는데 안 좋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운동도 일종의 스트레스 자극입니다. 적절한 자극은 근육을 발달시키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지만요. 손상을 주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게 되겠습니다. 네. 건강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오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탈진된 상태일 때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걷는 그런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몸이 오히려 아프고 그렇게 됩니다. 네.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듯이 손상은 곧 노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절대 무리하지 않게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게 컨디션에 맞춘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보통 추천하는 거는 걷기,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들입니다.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한 10주 정도 걷기 달리기를 했더니 이완법 이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꼭 걷기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쁘시다고 하면 예.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후각신경이 보통 이제 이런 편도체 근처랑 접해 있기 때문에 향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 보통 저녁보다는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침에 야산 등산을 한 30분 정도 하는데요. 꼭 산이 아니더라도 가로수길이라든가 그런 정도도 괜찮습니다. 익숙한 길을 다니시는 게 신경 안 쓰고 이완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 그 코스를 정하실 때도 너무 낯선 곳에 가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가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 시간대 서서히 걸어보시는 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얼만큼 해로운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뭐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운동 주치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